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무려 7%가 넘는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PER에 저 PBR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재무제표와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인적 분할을 해서 재무제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2024년 매출액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입니다. 영업이익은 보합이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는 중인데요. 일단 시작이 좋지는 않습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의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감소했습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했다면 2024년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모든 분기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잘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분석할 주식은 동국제강입니다. 황금거북이의 시청자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총 4명밖에 없지만 황금거북이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멤버십 가입자 분께서 제 의견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이 7%가 넘는 주식이라서 좋습니다. 그럼 저평가 구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주식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진입하고 있어서 안전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철강 업종은 원래 자산가치 주식이라서 안전한 편입니다. 인적 분할 이후 동국제강의 주가는 48% 하락했습니다. 상장 기간이 짧아서 일봉 차트만 보는 중이지요. 2023년 6월 상장했습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2023년 인적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입니다. 철강 업종은 미래 성장성이 낮습니다. 동국제강 역시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는 46% 보유하고 있어서 경영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데요. 무려 29%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배당을 잘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철강 제품은 무겁습니다. 무겁고 크면 물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동국제강도 수출 비중이 10% 이하입니다.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는 주식이지요. 신설법인이라 매출 확인을 더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내수 주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동국제강의 모회사 동국홀딩스를 보겠습니다. 동국홀딩스는 이름대로 지주회사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아주 잘 부합하는 주식입니다. PBR은 0.2배 이하이고 PER은 1배 이하를 기록합니다. 거기다가 동국제강과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이 7%가 넘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고배당 주식이지요. 동국홀딩스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2019년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던 동국홀딩스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와서 그런지 철강 업종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지요.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2023년 4분기에 당기 순손실까지 기록했습니다. 2023년 6월 인적 분할 상장을 해서 주식 차트가 짧습니다. 모회사는 배당을 4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홀딩스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입니다. 지금 신설법인 상태인 동국제강도 모회사처럼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분이 거의 30% 수준이라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동국제강입니다. PER과 PBR이 저평가 구간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미래 성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지요. 동국제강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2024년 실적이 2023년보다 못하다는 점입니다. 철강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모회사 실적이 자회사를 도와줄 정도는 아닙니다. 동국제강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인 지분이 높습니다. 고배당 주식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자산가치 주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거북이는 동국
동국제강 주가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평가 구간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8,000원부터 만원 사이로 보기는 하는데 불안합니다. 황금거북이의 동국제강 요약노트입니다. 매출과 이익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매출은 보합 추세였고 수익은 기록하고 있었지만 1년 실적일 뿐입니다. 그래도 부채 비율은 낮아져서 좋은 재무 안정성입니다. 다만 저평가 구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어 보이고 배당률 자체가 높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맞는 주식이지요. 반대로 미래 성장성은 낮은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는 동국제강 주식에 대해 별점 6점을 제시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가 앞자리가 8,000원대로 내려오면 그나마 소액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주식이 있을까요? 황금거북이는 5회사 대덕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회사 Y솔 주주총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지요. 개인적으로 대덕 김정식 회장님을 배웠던 적이 있어서 투자한 주식입니다. 대덕전자는 인적 분할 이후로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2020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실적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보합 추세를 그리는 이유는 2023년부터 2024년 실적이 보합 추세이기 때문이지요. 동국제강도 배당 수익률이 좋고 재무 안정성이 좋고 저 PER에 저 PBR 주식이라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가능성에는 실적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실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테니까요. 신규 상장 주식이라서 분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디 황금거북이의 주식 분석 의견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